성도님들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일 포함해서 그 전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어제 아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카자흐스탄의 이제 청소년 평화 기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제 가지고 우리 잘 다녀왔는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바로 이어서 또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사진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 카자흐스탄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제가 하고 왔는지 우리는 어떤 일들을 또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볼까요? 제가 넘어가는지 확인. 잘 넘어갑니다. 네. 우리 카자흐스탄에 다녀왔고요. 우리 청소년 평화 기행이라는 이제 타이틀,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일 금요일부터 출발해서 26일 날 토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이제 국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국기가 됩니다. 이제 예쁜 이제 하늘색에서 파란색 그 사이의 색깔이고요. 노란색으로 이제 태양과 태양 주변에는 이제 곡식 알곡들 이렇게 쭉 이제 태양 광선처럼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독수리가 있고요. 깃대를 대는 부분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뭐 염소 뿔 모양 그래서 장식이 되어 있는 이제 국기입니다. 이제 파란색은 뭐 풍요로운 평화를 표현하고요. 이제 태양은 이제 뭐 힘, 에너지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곡식들 그리고 힘찬 독수리 뭐 이렇게 이제 국기를 상징을 하더라고요. 이런 국기를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이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만 따져 보면 27.2배의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다와 닿지 않고 있는 내륙 국가로서는 가장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중앙아시아 이제 스탄 이름을 붙은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거인이라는 이제 이름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평방킬로미터당 6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1평방미터 이게 좌로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씩 달려도 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6명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 굉장히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로는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고요. 남쪽으로는 키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빠뜨렸네요. 봤으면 더 직관적으로 보일 텐데요.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제 동북쪽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붙어 있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뭐 역사들을 잠깐 살펴보면 1890년 경에 러시아의 보호국을 자처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게 되면서 1925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이 됩니다. 36년에 이제 소련에 편입이 되게 되었고요.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독립 선언을 하고요. 1992년 3월에는 독립국가연합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카자흐 민족이 살아가는 카자흐족 땅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기후는 굉장히 대륙적이고요. 이제 바다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바다 기후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초원과 사막의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에너지는 석탄도 나고요. 특별히 석유가 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자원은 풍족한 나라가 됩니다. 농업은 밀, 귀리, 보리 등의 이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서는 1991년에 독립하고 92년에 이제 독립국가연합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라는 대통령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1대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보낸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마치 무슨 총독의 지배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자흐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카자흐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2대인 이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제 카자흐족의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제 지역은
알마티라는 도시였고요. 카자흐스탄의 제2 도시가 됩니다. 원래는 이 도시가 수도였어요. 근데 남쪽 경계, 이게 국경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 수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수도를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스타냐라는 도시로 수도를 천거하게 되고, 이 도시는 이제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제2의 도시이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마치 이제 수도 같고요. 그리고 제1 도시인 이제 수도인 이 아스타나는 이제 정치, 행정, 뭐 외교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알마티의 위도는 이제 43도, 북위 43도고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북극 가까이에 있는데, 다녀오고 나서 봤더니 그 나라는 시원한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무지무지 덥더라고요. 오늘도 폭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대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나라고요. 그늘에서 햇볕으로 나오면 굉장히 따갑지만, 그래도 그늘에 있고 뭐 집 안에 있고 에어컨 조금만 틀어놔도 굉장히 시원한 나라였습니다. 알마티의 지금 모습인데요. 저 뒤로는 천산산맥이 펼쳐져 있어서 알마티에서 눈을 들어서 좌우 어디를 보든지 이제 천산산맥을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천산산맥의 가장 높은 고지는 8,000m고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눈이 내려서 이제 눈이 내리면서 만년설이 조금 더 쌓이면 이제 알마티는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고요. 이제 해가 나서 이제 좀 더 더워지면 알마티 이 도시도 같이 더워지는, 그래서 천산산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네, 자세히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연간 얼마나 더운지 맨 윗줄이 역대 최고 기온이고요. 그 두 번째 줄이 연평균 최고 기온이 되고, 세 번째가 월 1일 평균 기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시뻘건 거죠. 특별히 7월과 8월은 뭐 무지 너무 더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알마티보다, 카자흐스탄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덥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는 제가 땀을 안 흘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습도가 많지 않은 도시 환경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날만 더운 게 아니라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땀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땀이 나지? 어제까지는 그 더운 나라에서도 땀을 안 흘렸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땀이 더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습도가 높은 바람에 우리는 더 체감적으로 굉장히 덥고 고온다습하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지금 기후 환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마티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주로 이제 카자흐족의 언어를 국어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언어 감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러시아 말 할 줄 모르고 갔는데 간판을 읽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떠듬떠듬 간판을 읽고 다녀서 러시아어가 체질에 좀 맞나? 뭐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려운 글자인데 아무튼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 카자흐어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뭐 영향을 이제 오랫동안 받았으니까요.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슬람교가 61%,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17%, 그리고 개신교가 한 5% 정도 되고요. 기타가 좀 많죠. 16.5%가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 아랫줄에 이제 민족 구성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카자흐스탄은 민족으로는 카자흐 민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즈벡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위그르족도 있습니다. 타타르족도 있고, 독일 사람도 와서 살고요. 그리고 고려인도 와서 살고,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통계가 125개국에서 5민족에서 한 130개까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는 얼마 없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까지 다 셈을 해보니까 125개, 뭐 130개까지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기 민족의 언어보다는 이제 러시아어 그리고 카자흐 고유의 이제 언어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이제 청소년 평화 기행이라는 주제였고요. 이제 일시 말씀드렸고, 이제 장소는 이제 알마티시,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한 400km 되는 우슈토베라는 지역,
그리고 콜사이 호수, 카인디 호수, 뭐 차른 캐년, 뭐 이런 이제 자연 또 문화 그리고 도시 농촌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어른 2사람에 청소년 3사람 아주 소규모로 다녀왔습니다. 15명까지 목사님이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 가고 못 보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모집이 된 친구들이 이제 3명이었고요. 그 3명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한 명은 고3인 여학생 김소원이고 또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김필립과 박이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원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고3 딸이고요. 그리고 김필립은 이제 인솔자였던 김주용 목사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박이든은 그 김주용 목사님 아들의 친구이고 아들의 친구이자 친구의 아들이어서 이렇게 2가정이 3명의 친구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교회도 한 주 이제 허락을 받고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평화 기행 막 이렇게 이름도 걸어서 대단히 많은 친구들 데리고 간 줄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엔 굉장히 소규모로 잘 다녀왔고요. 그렇게 다녀온 이유는 이제 김주용 목사님은 이제 재단에서 연결돼서 작년 그리고 올해 5월 이렇게 2번 다녀왔는데 저는 카자흐스탄을 본 적이 없어서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기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험해 보자. 어떤 나라인지 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한번 내가 먼저 경험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정신없는 저희 딸만 아빠 따라서 가겠다고 해서 아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모습이고요. 남학생 2 그리고 여학생 1명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19일 밤에 밤 비행기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현수막을 무지무지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양 옆을 확 접고 말고 해서 저만큼만 남겨놓고 5명 예쁘게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발한 모습이었고요. 네,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렇게 알마티의 아름다운 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잘못 제가 카자흐스탄 박물관이라고 잘못 적어놨고요. 이제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야경에서 이제 360도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저기 제일 큰 건물은 이제 그 알마티 이제 기술대학이 되고요. 뭐 대학도 가까이에 있고 뭐 체육관도 이제 체육 시설도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따뜻한 사실은 좀 뜨겁고 따뜻한 이런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땅도 푸른 이런 이제 환경들 모습들 이제 경험들을 했고요. 네, 이제 19일 날 시온 장로교회 저희를 이제 인솔해 주신 이제 저희를 이제 불러주신 시온 장로교회를 이제 다녀왔고요. 시온 장로교회 이 카자흐스탄은 모든 종교 단체들을 법인화해서 국가가 이제 좀 관리하고 통제하기도 하는데 이 법인 소속으로 오전에는 이제 법인 소속이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이제 고려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인들이 모여서 이제 한인 예배를 드리는 이 2 교회가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법인 하나의 2 교회 그리고 2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예쁘게 잘 찍었고요. 19일 토요일은 오전에는 이제 시온 장로교회의 우리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광선 목사님을 만났고요. 목사님께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인에 대해서 일부 아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성한 특별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들은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똘똘한 중학생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고등학생 우리 김소원 학생은 주의 깊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박물관을 다녀왔고요. 네, 우리나라 박물관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 국립 또 공립 박물관 잘 돼 있는데 카자흐스탄 역시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잘 넣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1층 로비에 올라가면 이렇게 카자흐스탄 지도가 있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예쁘게 찍었습니다. 네, 2층에 있는 이제 유르트라는 이제 그 우리가
몽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게르, 이제 그 게르의 이제 카자흐스탄 버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갑옷은 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금 갑옷이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 자랑하고 있는 이제 국보 보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한 장 더 넘길게요. 네,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 3층에 올라가니까요. 3층 전시실 벽면을 쭉 둘러서 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전통 의상하고 뭐 전통 악기 그리고 뭐 이렇게 도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카작족, 러시아족, 뭐 독일인부터 쭉 시작해서 뭐 체첸 사람, 뭐 우크라이나 사람, 우즈벡 사람 이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관을 이제 3개를 사용해서 미니어처도 만들어 놓고, 그림 이제 그 농촌과 도시의 모습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3개의 어떤 그 이 조그만 실을 이제 3개를 이제 할애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끝에 마무리하면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건 이제 아이들하고 박물관 나와서 마트 갔는데 세상 많은 소세지들이 세상 많은 이제 육류, 이제 소세지류가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고요. 사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진을 찍은 건데, 교회 입구 로비에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빛과 소금 이제라는 말씀이고요. 중학생들 억지로 여기 서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저기 세워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네, 다음 장이요. 예, 이건 오전에 드린 이제 고려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려인들 모임인데, 고려인이 지금 4세, 5세까지 가면서 이제 이 고려인 분들이 이제 우리말, 이제 조선말,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고 다 이제 러시아 말을 해서 설교도 러시아어로 설교하고 이제 서로 대화도 이제 주로 러시아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뭐 우리 중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솔하신 김주영 목사님도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눈 크게 뜨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예배에 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어로 찬양을 하는데 호산나 찬양을 하더라고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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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제 이 찬양을 하길래 제가 글자를 잘 째려보면서 저 글자가 뭐라고 발음되는지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글자하고 발음하고 조금 맞춰서 아주 떠듬떠듬 호산나를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예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점심 시간 모습이고요. 점심에 이렇게 다 밖에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현지 이제 성도님에게 대체 이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마카로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사실 저도 아는 음식이었는데 무슨 새로운 음식, 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의 무슨 전통 음식인 줄 알고 이 음식의 메뉴가 뭐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너무 허망하게도 마카로니라고 해서 제가 마카로니를 점심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한인교회 예배였고요. 이제 한인들 저렇게 이제 교회 이제 본당을 채우고 본당에서 또 역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건 저 찬양팀, 그러니까 주일 이제 오후 1시 30분에 이제 한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찬양팀을 우리 중학생 친구들 또 초등학생 친구들이 앞에 찬양팀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2친구가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들 같이 둘러보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서 예배 중에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보이시죠? 네, 좀 작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우리 김광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 편지 보내면서 말미에 썼던 그 구절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말로 찬양하고 자기 말로 예배하는 모습인데, 예배 중에 또 증거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이게 또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과 우리 방문했던 우리 청소년, 우리 사역 기행 팀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들을 가졌고요. 저하고 우리 이제 인솔자 김주영 목사님께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깊이 있는 이제 교제들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님 자녀였는데, 중국에서 사역하고 몽골에서 사역하고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함께 그 친구들하고 이제 기념사진 이제 찍은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마티에서 이제 주일 사역 마쳤고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우슈토베로 갔습니다. 우슈토베는 알마티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도시였고요. 이 도시는 1937년에 소련에 의해서 그 연해주에 있었던 고려인들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이주를 하면서 단 준비 시간을 딱 3일 주었던 거고요. 3일 이후에 바로 기차에 실어서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까지를 이제 도착지로 해서 이제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그 열차 안에서 뭐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뭐 이제 기후나 날씨나 지금 환경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가기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멈추어서 내렸는데요. 그 내린 도시가 이제 우슈토베였습니다. 우슈토베까지 가기 전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수박 팔고 이제 멜론 비슷하게 생긴 이제 드냐라는 이제 과일을 파는 이제 모습이고요. 가는 길에도 여전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둘이 떨어져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이제 붙어서 이제 제잘거리고 쫑알쫑알거리고 이제 놀고 있는 모습들 인상적이어서 한컷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네, 우슈토베까지 가는 길에 모스크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수가 뭐 61% 이렇게 되고 70% 이제 막까지 이제 차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이제 동네마다 이제 모스크들이 있어서 이제 선교 대상, 이제 선교지로서의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슈토베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도착한 이후에 이제 그 고려인들이 처음 내렸던 그 역사 기찻길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한 장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한 30일 가까이 이제 열차로 달려왔고요. 내렸을 때 그 황망함, 그 허망함들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예, 이제 파노라마로 쭉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활한 이제 들판이죠. 근데 이 뒤로는 좀 나지막한, 높지 않은 뭐 풀들은 없고 이제 바위로 돼 있는 요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슈토베에 도착한 고려인들이 이제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우슈토베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산 밑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 자리에 지금 토굴을 파고 그 토굴 안에서 그 겨울을 보내게 돼요. 10월, 11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2, 3월까지 좀 길게 잡아서 여기까지 이제 토굴 속에서 살면서 그 추운 겨울을 났던 거죠. 근데 추운 겨울 나면서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그 연해주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우슈토베까지 오는 사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소련이 농사를 지으라고 강제적으로 지금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뭐 지어야 되는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려면 그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자 씨앗을 다 가지고 왔는데
눈 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종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이에서도 그 종자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요. 결정적으로는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 강줄기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그 물을 끌어댔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끌어댔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소금기가 많은 땅이어서 갈대도 심고 이제 크로바도 심고 하면서 이제 윤작으로 한 번 심었다가 농사짓고 심었다가 농사짓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상황들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토굴에서 다음 장면이요. 토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이렇게 기념비, 기념 공원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 기념 공원을 뭐 현대병원 관계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만들면서 그 토굴을 싹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굴이 남아 있지 않은데 그걸 안타까워한 이제 미국의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 박헬렌 선교사님께서 이제 토굴을 자기 집 마당에다가 복원을 그대로 만들어 놔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토굴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상하게도 다른 이 미국의 선교사님 이제 한인 뭐 이렇게 이시지만 미국의 선교사님이 토굴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들하고 기념 촬영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념비들 이제 만들어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네. 이제 그 토굴이 있었던 자리에 그 고려인들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덤들 마련해 놓고 이제 비석들 세워 놓고 라고 이제 비석들 세워 놨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슬람의 상징인 이제 초승달 문양을 달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거나 뭐 러시아 정교회 사람이면 십자가,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공산당을 표시하는 이제 별을 이제 달아서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의 무덤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덤들이 이제 꽤 넓은 면적에 이제 분포가 돼 있어서 안타까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또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문화의 가장 꽂힌 이제 음식이죠. 이제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샤슬락이라는 이제 꼬치 음식, 양고기 꼬치 음식 먹고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고려 문화원 이제 방문을 했고요. 고려 문화원에서 이제 그 전날 만났던 이제 김상우 원장님께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데니스 텐이라는 이제 피겨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국민 영웅 이제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아직 이제 상을 받기 전, 이제 아직 대회 나가서 상을 받기 전,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기 전인데 이 고려 문화원의 원장님께서 이 친구를 이제 잘 보시고 이제 한국에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연결해 주신 이제 이런 사진이 되고요. 요거 이제 경기 마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제 굉장히 좋은 실력으로 막 그 이렇게 높은 랭킹이 올라가고 있을 때 강도에 의해서 피습을 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네, 요거 설명해드리고 이제 뭐 원장님 이제 부부의 모습이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강의 잘 듣고 인상적이었던 이제 그런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는 돼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사진 찍고 단체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알마티 지역을 이제 답사하는 여행들을 했고요. 점심 잘 먹고 아이들하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이 데니스 텐이라는 이 선수를 기념하는 기념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피자 가게는 이 데니스 텐이 이제 가서 먹었던 피자 가게, 그 옆으로는 데니스 텐이 이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신 이제 카페들 이렇게 있고, 데니스 텐 광장에 있는 이 동상에서 우리 형제들이 또 청소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이제 성당,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로첸코 성당. 이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목조 건물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철제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이제 철제 없이 이제 나무로 만든 건물이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상들 있어서 이제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아침에는 다시 이제 고려문화원을 방문했고요. 고려문화원에서 그날은 그 최재형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증손녀가 이제 이 알마티에 살고 있어서 증손녀 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저희 딸이고 이제 그 증손녀인 우리 박엘레나라는 이제 증손녀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안 되는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했고요. 어른들은 빠지고 청소년들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딸이 영어를 뭐 그렇게 썩 잘하진 않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선생님 뭐 카자흐스탄이 어때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모든 질문에 전부 다 최재형 선생님의 이야기로 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작은 친구가 제 딸인데요. 흡사 저 큰 분이 제 딸 같고 저분이 저 작은 친구가 마치 고려인 같이 보이지만 네, 현지 고려인은 네, 저분 저 키 큰 박엘레나 선생님이고요. 저 머리를 딴 인디언 같이 생긴 친구가 제 딸아이가 되겠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남자 친구들도 와 키가 엄청 크고요, 피부가 하얘어요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들은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땠어? 물어보니까 키가 엄청 크고요, 피부가 하얘요. 이 이야기만 해서 역시 남중생의 관심은 네, 공부에 있진 않구나. 역사와 문화에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려문화원의 우리 김상호 원장님께 이제 선물, 예, 우리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고려문화원에서는 이렇게 한인일보 잘 만들어서 한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제 신문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수요일 점심인데요. 수요일 점심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카자흐스탄의 이제 자연 그리고 문화 또 체험하기 위해서 콜사이 호수라는 곳까지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장면입니다. 굉장히 드넓은 평원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 뭐 풀들이나 식물들이 많이 자라지 않는 비교적 이제 고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달려도 끝도 없이 막 이런 이런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송전선들이 있어서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쭉 이제 송전 선로를 통해서 전기가 이제 도시까지 이제 공급되는 모습들 이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 평원 너머에는 이렇게 언덕들이나 이제 산들이 있었고요. 야 진짜 넓은 이런 땅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천만 명 살기에는 너무 넓고요. 우리처럼 한 5천만은 되고 2억, 뭐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뭐 인구 살기에 척박한 지역이고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넓은 지역에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할 일도 많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넘겨주실까요? 네, 이게 블랙 캐년이라는 캐년들도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적 이제 땅은 무른 지형이어서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오랜 동안 침식해서 이제 캐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들려서 이제 블랙 캐년에서 사진도 찍었고요. 다음 장면이요. 조금 더 고도를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밑에서는 그냥 척박한 돌멩이 흙밖에 없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푸른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밀도 자라고 옥수수도 자라서 와 진짜 이 넓은 땅에 이렇게 곡식들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또 좋은 자원들을 또 식물 자원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앞에 큰 이제 산들이 이제 고도를 높이 올라가니까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농촌 모습들이죠. 농촌 모습들도 잘 보고 농촌에서의 삶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건 이제 화장실 이용한 거죠. 네, 이제 수세식 화장실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 60년대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 있는데 네, 그런 뭐 이게 도시와 농촌 그리고 발전된 부분과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잘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돌아왔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콜사이 호수라는 호수인데요. 굉장히 천연의 아름다운 호수도 이렇게 쭉 펼쳐 있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 네, 아버지와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사랑스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시 네, 아빠를 의존해야만 하는 외국에 나가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운 딸로 돌변해서 저하고 7박 8박 9일 아주 사랑스럽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네, 우리 호수 가의 모습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풍광 파노라마로 찍어보면 이렇게 찍혔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여기는 이제 카인디 호수라는 호수인데요. 이제 그림 잘 안 보이지만 그 호수에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물 없는 계곡이었는데요. 1911년에 대지진이 있었고, 대지진이 있으면서 양쪽 그 언덕에 흙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데,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물이 갇히게 돼서 호수를 형성했죠. 그리고 그렇게 쏟아져 내린 그 사이에 사실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나무가 그냥 심겨진 상태로 호수가 되면서 더 이상 자라지는 않지만 마치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꼽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호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가서 본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올라가는 길이 너무 신비해서 꼭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함께 올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재밌었습니다. 틀림없이 버스를, 조그만 승합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제 핸드폰을 꺼내 보니까 12,000걸음을 걸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틀림없이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12,000걸음을 걸었다. 이건 길이 험난했다는 이야기죠. 험난한 길을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그러고 거기서 우리 딸 아이의 이제 어깨에 앉은 나방입니다. 처음에 나비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비라고 하고 너무 예쁘다고 막 좋아하다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방이네 라고 하고, 여긴 나방도 예쁘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한참을 붙여놨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걸었고요. 걸으면서 걸었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오후에는 차른 계곡이라는 이제 캐년, 차른 캐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나 드디어 걷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에게 제대로 걷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 이게 평생 19살 때까지의 불만이었거든요. 왜냐면 딱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게 걸어서 야 좀 똑바로 걸어라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나 걷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근데 여기 한 1시간 걷더니 나 드디어 걷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상한 간증을 해서 아빠인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캐년의 아랫길, 협곡의 아랫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걸었고요. 멋진 캐년이 펼쳐져 있어서 캐년의 광경들 보고 날씨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그리고 하늘과 땅도 느끼면서 여기 열심히 걸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문화적인 체험과 경험이 됐죠. 이런 공간도 있어서 우리 고등학생 아이, 중학생 친구들 이렇게 통과하면서 열심히 이제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 장면에서 제가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강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캐년 옆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물이 많은 강이었죠. 내려가면서 제가 목사님께 정보를 잘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아이에게 뭐라고 들었냐면, 아빠 물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그 첫 지시사항을 제가 못 들었고, 한참을 걷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라고 제 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딸 아이가 아빠 물 있는 곳까지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수도 틀어서 좀 쫄쫄쫄 나오는 그런 수도가가 있나 보다, 아니면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서 물을 짓는 그런 우물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한 1시간 걸어서 내려갔죠. 근데 막 푸릇푸릇한 그 지점까지 왔고, 그 지점 아래로 보니까 이렇게 아주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물들이 굽이쳐 흘러가고 있는, 꽤 빠른 속도로 급류쳐 흘러가고 있는 물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 물 없는 광야만 보고 물 없는 그런 그 협곡 아래 캐년만 열심히 걷다가 이렇게 풍부한 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물이 있으니까 그 옆에 풀들이 자라. 물이 있으니까 그 옆에 나무가 자라. 물이 있으니까 그 근처가 이제 풍요로운 그런 그 초록색의 땅이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사야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새 날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 날이 되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초막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생명의 물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날에는 풍요로움으로 생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풍요롭지 못해서 그만 매일매일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 곤고한 우리의 날에도, 우리의 일상과 일생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물들을 마음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쭉 계속해서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점심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주보에 보면 K국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제 후원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1, 2월 달에도 다녀가셨는데요. 저도 K국이라고만 해서 그냥 유명한 나라에서 사역하시나 보다, 아니면 이름을 감추어야만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제 평화기행 이야기가 주보에 실리니까 이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요. 정말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도시는 위구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시게 되면서, 추방되게 되면서 어디서 위구르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지라고 살펴보니 이제 카자흐스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위구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 듣는데 영어 캠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부방도 만들어서 이제 사역들을 쭉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한 1시간 동안 정말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정말 진짜 선교사님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중국에 이제 마음을 주셔서 중국 선교사로 준비를 하셨고요. 중국 선교사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구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더라라고 이제 보시면서 위구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훈련하면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이 카자흐스탄에 굉장히 여러 번 비전 트립을 오셨고요. 결국 중국이 막히게 되니까 이 비전 트립을 왔었고 그리고 경험을 해봤던 이 카자흐스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딸 아이가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규성 선교사님도 뵙고, 그리고 이제 원래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다가 그 시온 장로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시온 장로교회의 김관선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아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같이 인솔했던 김지용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우슈토베까지 또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또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고3으로 이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특별히 제 딸 아이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빠 이번 평화기행,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뭔가 이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 아이는 오늘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아빠 나 수련회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 답을 찾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련회 가라. 라고 해서 오늘 수련회를 출발을 했는데, 이제 요 평화 기행이라는 이제 일정들 속에서 제 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이규성 선교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더 가까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했고요. 저희 딸아이도 아빠 이규성 선교사님 오시면 나 꼭 불러줘.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 장면 이제 식사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제 평화기행 팀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보시면 저하고 그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 없었나요? 있네요. 네, 이렇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트를 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볼까요? 네,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제 장렬하는 태양, 이렇게 해 넘어가는 그 황혼의 모습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참 재미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130여 개 되는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단 한 번의 내전이나 단 한 번의 어떤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이 없는 나라로 지금까지 한 30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나라여서 평화를 생각해보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정말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길거리에 나가면 130개 민족, 130개 지역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쩜 이렇게 모두 다 다르게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와서 우리 한국 사람, 한국에서 하는 우리들을 보니까 모두 다 비슷비슷하다고 별로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사람의 모습만 다양한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다양해서 히잡을 쓴 사람도 있고요. 차도르를 하고 있는 이제 아랍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장도 다양하고 모양과 모습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모두 다 다르니까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연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카자흐스탄은 소도 다 다르게 생겼어. 소도 다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보면서 사람 다 다르게 생겼네. 근데 제 아이는 소를 보면서 소가 다 다르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기에 되게 좋은 요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 카자흐스탄도 이제 카자흐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지고 이슬람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지면서 다양성보다는 조금 더 회귀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들을 이제 카자흐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 중요한 가치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전도 대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요로운 그 풍요로움들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돌봄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어우러져 가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 다양한 민족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 청소년들, 또 아이들, 또 갓난아이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풍성한 삶의 교제 그리고 그 삶의 깊이 전제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이야기들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너희들 잘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어.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